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북송시대 때 재상 진해가 간신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진해는 1990년 호북성 황광시 황제의 가난한 현령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진해는 1115년 과거에 합격하여 출세 카드를 달렸습니다. 1127년 북송과 같이 열을 기토한 금이 세표를 바치지 않자 대군을 이끌고 수도 개방을 포기한 후 약속한 세표와 북송의 북방 영토 3지를 이학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송기정과 조정은 주전을 선택하라고 하였습니다. 진해는 기정과 함종 그리고 조정에 다음 같은 장기를 올립니다. 금나라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삼재인으로 먼저 가지 않고 삼재를 받으면 다음에는 더 많은 영토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저들에게 약속한 세표와 영토 삼진 중 일진을 주어 시간을 벌자고 하였습니다. 그 시간 안에 우리의 방위를 굳건히 한 다음 백관들과 노라의 금나라와의 관계를 정하자고 하였습니다. 배하는 금의 사신을 직접 대면하지 말고 정각 밖에서 신호를 통해 접견하십시오. 그러나 이미 수전을 선택한 북송은 진해의 장기를 기각하고 견직을 선택하였습니다. 송의 시간거리를 늦지 쟁금은 바로 송을 공격하였습니다. 문제는 송희종과 함종, 주전과 신라들이 결정한 전쟁 이런 것이 진병하고 재물을 풀어 병사를 사기 진작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걱경이라는 사입이 도사에게 재물 천금을 주고 어린 나이 7,777명을 육갑 신병이라는 신병으로 변신시켜 금나라군을 물친다는 황당한 수법을 부렸습니다. 곽경이 엉터리 수법을 부르는 동안 송조정과 황실은 술을 마시며 방비를 캐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곽경은 금나라 군대가 개본부 근처까지 진군하여 그 모습을 보이자 재물 갖고 도주해버렸습니다. 뒤늦게 이를 낳는 송은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1126년 개병부가 금에 함락되고 송희정과 포로로 잡힌 정강이 병이 터지게 됩니다. 진해 역시 금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금나라의 자감금 완한창의 누리디와 완한창의 참모가 됩니다. 1136년 완한창이 초지를 공격을 통해 탈출해 남송의 고종으로 생겼습니다. 처음엔 진해를 금의 첩자로 본 남송 조정의 의심도 받았으나 진해가 조화를 주장하며 악비 같은 군무를 견제하였습니다. 전 금성이 부족하는 고종은 진해가 자신에게 충성을 다해 기부한 것으로 보고 청해하여 돌아온 다음 진해를 재상으로 임명합니다. 1142년 결국 진해는 금과의 합병 공습을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문제는 그러고 죽을 때까지 공포 정치를 펼쳤다는 것인데 특히 앞선 막스위에서 모두 주전파의 대표자 악비를 싫어해서 결국 그를 죽음으로써 내몰았습니다. 진해는 19년간 재상 자리에 있었고 죽은 뒤에도 성견 장례식도 치렀습니다. 그래도 그를 노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시제인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진해를 암살하려고 칼을 휘둘러서나 죽지 않았습니다. 진해는 놀라운 말에서 떨어져 간신히 목숨을 건진 후부터 경비병 의시 예명과 같이 다녔다고 합니다. 진해에서 그의 일가 권력은 고종의 양자 송효정이 강력하게 권력 승계를 막으면서 사라졌습니다. 훗날 발견된 그의 묘를 보면 더울 흔적이 있습니다. 진해의 묘에는 글자가 쓰이지 않는 무자비가 있다고 합니다. 무자비 일반적 묘와는 달리 사람들이 한 글자도 써주기 싫어서 텅 빈 채로 나왔다고 합니다. 한편 무덤 자체도 지총 즉 님시라는 무덤으로 불립니다.
남성 말기 명장 맹공이 진해의 묘를 지나갈 때 관사들에게 묘에다가 똥을 싸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진해가 어떻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지상의 자리에 있었는지는 말이 많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진해가 실권을 해두는 권신이라는 관점이 주류였고 송고종은 거대 한신에게 농락당한 안국이라는 이미지였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사실 진해는 고종이 권력 유지를 위해 내시간 총을 바지었고 뜻이었습니다. 악비 모함 사건 등의 진정한 흠먹은 고종입니다. 진해도 분명 능동적으로 권력을 노리고 송고종도 진해를 경계에 신의 칼이 들어있는 우려를 겪었다는 등 반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송고종이 진해가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악비뿐만 아니라 악비 양자 아군과 그 주변 사람들까지 강하게 재발하라고 주장하고 이를 실행하는 기록이 있는 등 재반론 증거도 있습니다. 진해는 안해왕 시와의 사이에서 자손이 없었습니다. 진해의 처가 쪽으로 양자로 들어야 하였습니다. 인과 응바람은 인과 응보인 셈입니다. 그렇게 양자로 들어온 진해는 양아버지 양자로 들어온 진희는 양아버지 강력한 힘과 뇌물로 가고 셈에 장엄급제하였습니다. 진해의 아들이자 진해의 양손자가 진훈입니다. 진훈은 이 수양 손자를 꽤나 청해하였다고 합니다. 시험 출제 권리를 보수하여 진훈을 장원으로 조작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억울하게 처석으로 밀린 사람이 방장들이란 뜻이라 호로 맞는 맹시를 남긴 시인 윤유였습니다. 시인에는 윤유를 싫어했습니다. 그를 처석으로 내리고도 모자라 윤유가 얼마 되지 않은 수도원에서 근로 생활을 하는 내내 그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나중에 아예 지방으로 쫓아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윤유는 근로 생활 대부분을 한지고 지방을 떠돌아야 하였고 은퇴 뒤에는 야인으로 처에 뭉쳐 살아야 했습니다. 다만 분위기는 다행으로 윤유는 그만큼 창작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무려 1만 수에 달하는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진해의 후손들은 진해만큼 잘 먹고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조상의 엽법을 달게 받아야 했는데 하필이면 평소에 진해를 안 좋아했던 성효정이 즉위하면서 진해의 후손들을 멸족된 결말을 맞이하였습니다. 결국 진해는 후손들이 엽법을 달게 받음으로써 평생을 권신으로 있었던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콩에 거주하는 시서 평등한의 불행 끝이 진해와 관련이 있다고 자칭하였던 이야기가 있어서 사실 그가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인물은 진해가 아니라 북송 희귀 문인 진관입니다. 실제 진해의 후손으로는 1750년 진사에 급제한 진대사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진대사의 아들인 진석은 근용 가경 연간에 강서 순무 공보 상사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습니다. 진대사 시절에 진해의 후손은 금능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청건영제 때 진해의 후손이었던 진대사는 과거에 급작으로 근무에 한양하다 악빈 무당 앞에서 먼 조상 진해 부부상을 보면서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성광적 이후로 회라는 이름을 부끄러워했다. 나는 지금 악비 무덤 앞에서 진이란 성 때문에 참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아직도 중국인들은 이름의 해자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없이 비싼 사료로 진해를 또는 묵기세르라는 간신이 있습니다. 역시 그의 과잉에서 그의 존재를 부끄럽게 생각하여 묵기라는 성씨를 모두 개성하였다고 합니다. 묵기라는 성씨는 현존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진해도 중국시에서는
있다. 진해와 사귈 전쟁 차라리 칼을 맞겠다. 악비는 유방 백세 꽃다운 이름을 호세에 길이 전하였다. 진해는 유치 만년 이름을 호세에 오래도록 더러운 이름을 남겼다. 애 같은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진해 부부를 자랑하여 만든 음식도 있습니다. 심지어 음식으로서도 모욕할 정도이니 진해의 양명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청말 민초 인물 양계초는 진을 호안이 십상시 진나라의 초고 당나라의 너기와 이인보 북송의 채경 남성의 한탁주 명나라의 유진과 유칭현을 동국으로 보면 좋지 않게 평가했습니다. 당시에도 진의 평은 좋지 않았습니다. 진은 재상이 되었을 때 안하와 무기로 행복하였고 무죄의 오국을 일으켜 자신이 받은 표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습니다. 덕분에 사후에는 악비를 좋아하고 진을 좋아하던 효정에 의해 자신이 일찍이 밀접되었습니다. 당시 송은 경제력에 비해 군사력은 부실하였습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대책 없는 주전론을 내시고 금액에 표준하기보다는 차라리 돈을 내지며 화평을 유지하는 게 단기적으로 좋을 수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군사력 과감을 면대에 둔다는 전제 아래서 말입니다. 게다가 진의 본인이 포로 출신이었으니 비참한 생활을 이어질 수 있는 주저하는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강의 병부터가 근본적으로 원인은 성의 약한 군사력이었습니다. 금나라 전역을 거신 돌린 탓이 컸습니다. 특히 악비 못지않은 한세충 등 영장으로 알려진 당시에 주전파들이 군사권을 갖고 전역을 하였다가 장강의 변을 당하였습니다. 한세층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진우가 알고 보면 주전파였지만 어디까지나 시간을 번 다음 철저한 준비를 하고 싸우자는 뜻이었습니다. 정강의 변처럼 사기꾼에게 사고서 한방에 망하자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또 당시 악비와 한세층은 포함한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송은 근거의 현선에서 밀리는 판국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강남지방의 남성 재건 7년 전에 방랑의 난이 일어났던 곳으로 당시 반란 진압 과정에서 수백만에 달하는 백성들이 죽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진해가 본인 목숨에 연연한 것도 아니어서 금태정이 북선 영토의 성의 재상인 정망청을 황제로 삼고 초라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이를 목숨 걸고 반대에 분노한 금태정이 죽으려고도 하였습니다. 시내 정망청 개봉이 함락당하는 순간까지 술만 마신 예입니다. 그런 자를 어찌 황제로 정하십니까? 또한 중원이 항성서웅시 성우의 저 10분입니다. 금태정이 말했다. 당장 진해의 목을 베라. 금나라 중신들이 말을 하였습니다. 지금 폐하가 저자를 죽이면 진해를 죽이면 폐하는 성우 중신을 죽인 폭군이 될 것입니다. 성 백성들이 저항은 더 거세질 것입니다. 저자가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자를 본고로 합성하시옵소서. 이를 대려스럽지 않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금나라 송나라 황성인 조씨 대신 다른 성씨로 호사비 한적 왕조를 세우려고 하는 것을 포로로 잡혀있던 진해가 금나라 황제의 면상 앞에서 크게 따져서 제재한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있던 황정이나 송웅신하 등 장망창의 초황제 등극에 지지하는 서명을 하였는데 유일하게 진해만이 황성은 오직 송씨뿐이라고 지지 서명을 거절하였습니다. 당연히 진해도 목숨을 건 것이었고 금태정이 놓아야 진해를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진해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금태정의 면상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 진해도 보통 배짱은 아니었습니다. 금날에 이런 모습을 부럽게 보아 오히려 진해를 살려주고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보러 가는 지혜는 금의 세력과 결합해서 금나라가 송나라에 비해 문화적 경제적으로는 많이 부족한 군사력 많은 송나라를 능가하니 지금 서흥의 하여간 군사를 보는 것과 전면전이 불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경험 때문에 진화는 조한원을 더욱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악배와 한세충이 주장한 근거의 전면전 역시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간신이야 그냥 공포 정치를 펼친 허간 정치가 했다고 하면 모를까. 외국 나라를 보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주인은 성으로 들여다가 금에 받쳐서 고기를 누리지는 않았습니다. 외국노란 말 자체가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라는 뜻인데 나라를 팔아먹었다기에는 그 전에 이미 속은 반은 거덜났고 반은 그래도 건재하였습니다. 제 국토 절반을 잃어버린 것은 취미 생활로 국가를 파탄낸 성희정 장로였지만 정강이 된 당시 그저 평범한 관료 중 한 명의 불과한 지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정강이 된 이전에도 송나라는 전국적으로 반란에 시달렸습니다. 이들이 갑자기 중앙정권이 정황실에 무너졌습니다. 갑자기 애국자가 돼서 금나라와 싸울 일은 더 없었습니다. 당명이 정강이 변 이후 남성 영토 안에서 맞는 반란 세력이 잠재하고 있었습니다. 시인의 공보 정치는 맞는 문제가 있었지만 정강이 변과 전쟁에 혼란스러웠던 남성이 일단 안정됐습니다. 일부 도움을 줬다는 것이 몇몇 역사가들의 주장입니다. 진해가 나름대로 인간미가 느껴지는 일화가 있습니다. 진해가 죽기 얼마 전 가난한 선비가 과거에 합격하고도 표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진해의 필치를 모방하여 표서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진해와 친목이 있던 한 관리가 이를 눈치채고 그 선비를 감옥에 가두고 진해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진해가 그 선비를 풀어주고 고이 그 버스를 내리면서 한 마리 모두가 나의 권력으로 들어와하는데 너는 대담하게 나의 필체를 흉내내니 보통 배짱이 아니다. 너의 배짱이 마음에 든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진해는 여간 사람들을 금의 포로로 잡혔다 돌아온 제문을 들어 금과 소음의 이중 스파이로 보기도 하였는데 이는 진해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진해는 금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목숨을 잃을 뻔도 했지만 금태정이 살려주고 안원창 등 금나라 전명 인사들에게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후 군군이 초지를 공격할 때 기회를 봐 탈출해버렸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금에 매수된 간첩이라고 하였는데 사실 적국에 붙잡혔다가 탈출하는 경우는 꽤 흔한 경우입니다. 한나라의 장군 남성시 신기질 이후 원나라의 포로 잡혔다가 살점 정상 등이 있습니다. 시인과 희정 중 누가 더 송나라에 해악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희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시인은 명장 악비를 넘는 제목으로 죽이고 당대 주목인들이 고토 회복이란 희망을 포괄적인 정치로 탈환한 권신이자 간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희정은 정말로 예술 말고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정은 예술을 한다고 송나라의 국고를 파탄내고 밀란 진압에 학살을 일관하였습니다. 금나라가 침략하자 아들한테 제의를 물리주고는 강남으로 도망갔습니다. 금나라가 물러가자 돌아와서 또 노라시키에 그 정말로 수도가 함락되고 금단한테 잡히자 기생이랑 같이 끌려가게 해달라고 바보 같은 소리를 하였습니다. 이런 인간보다 진해가 차라리 낫습니다. 적어도 진해는 자기 할 일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진해는 금나라의 강단 군사력을 당연할 수 없다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였습니다. 보험주의적인 군사 행동을 중지시키고 금나라와 화친을 맺음으로써 해수 남멸의 초시왕제를 시작시켰습니다. 이런 훗날 명나라를 재건하려다 실패한 남명의 관료들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남명은 황제였던
홍광기도 막장이었지만 당시 권신이었던 마사형을 불러던 시장을 또 독립당 남당으로 물고 뜯는 전쟁을 계속하였습니다. 군벌들은 이득에 따라 남명을 배신하고 청나라에 부탁을했습니다. 남명이 남성보다 단명한 것을 보면 남성은 장기적으로 존속시키려고 노력한 진해는 적어도 남명 관료들보다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진해가 그런 공을 이룬 과정은 간신이란 욕을 먹어도 할 말을 없는 독불 장문이고 폭압적이었지만 적어도 매국노란 욕을 먹는 정도는 아닙니다. 진해가 나라를 와주신 적에 갖다 바치고 싶었으면 진작했을 것입니다. 금태정에게 뻔한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금태정에게 죽을 만한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것을 막고 대륙 절반을 유지한 부분은 대단한 업적입니다. 전국사에서 남성 이후 대륙 절반을 보존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실제 남성 없이 상황이 있었던 반면 태평천국 중화민국은 대륙의 절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남명과 태평천국은 대륙의 절반으로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어지자 완전히 멸망하였습니다. 중화민국은 타이완성과 구석도서만 간신히 챙겼습니다. 남명 태평천국 중화민국은 군벌국가에서 탈출을 하지 못한 게 결정적인 패망하게 된 원인입니다. 군벌로 이루어진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둘 중 하나의 사례를 겪으면서 멸망하고 말입니다. 군벌들이 완전히 휘둘린 상태에서 군벌들의 결정적인 배신으로 무너지는 사례는 군벌들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내전이 벌어져서 국가를 지탱할 인재들이 희생돼서 무너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남성도 초기에는 군벌 국가이기는 했으나 신해가 맹자이기는 하지만 남녀는 군벌이던 악비와 한사총의 군대를 빼앗아서 남성을 정기군에 편입시켰습니다. 또한 군벌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 악비를 군복으로 죽였습니다. 여기서 진해가 대단한 공적을 세운 게 악비를 제어하면 비교적 적은 피해로 군벌들을 제어하고 남성을 군벌 국가로 중앙 집권 국가로 변모하게 만든 것입니다. 중앙 집권 국가가 돼 남성은 체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남자 국가로서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 사마시 통진조차 오적들이나 군벌들 눈치를 봐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진해가 이런 남성의 중앙 집권화 환경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실제로 이전의 성공 사례라 평가받는 동지는 한원이나 유유 같은 군벌들에게 휘둘렸습니다. 이들에게 의해 결국 동지는 멸망하고 맙니다. 동지는 비록 북쪽의 일부 침입은 막는데는 성공했지만 내부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한원이나 유유 같은 군벌들이 북벌에서 내세운 공적을 바탕으로 역성혁명의 정당성을 확보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진이 무너진 동안 남조는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 4개의 억제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를 암두했으면 길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성의 역성혁명의 위험도 제후에서 150년 넘게 안정적인 통치를 하였습니다. 이국 나라 고려나 일본도 남성이 세워진 지 얼마 가지 못해서 무신 정권이나 일본 막부가 들어섰고 이로 인해 무인 중심 권신한테 국가 통치권이 넘어갔으니 이 역시 남성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상 진해가 간신이 아니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진해가 악비를 찍을 때 집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와이프가 영감은 뭐 때문에 그렇게 고민이 많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 나는 화평을 요구하는데 악비가 자꾸 전쟁을 하겠다 해서 고민이요. 그래서 그 와이프가 얘기했습니다. 한 번 잡은 호랑이는 놔두면 찾기 힘듭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진해가 와이프 말을 듣고 악비를 처형하였다는 고소가 있습니다. 이상 이야기를 마쳐보자 합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